2015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내며 살아왔습니다. 25세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아빠 인생도 생각해봐요.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너희들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하면서 집은 점점 조용해졌고 저녁이면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도연에게 윤정아를 소개해 준 건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정아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헤어지면서 홀로 살아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만남에서 정아가 한 말이었습니다. 도연보다 2살 어린 58세의 정아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6개월 후 정아가 도연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질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2016년 봄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각자의 복잡한 과거사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의 증명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증명이죠. 2017년 두 사람은 작은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페를 여는 것이었죠. 도연 씨는 커피를 참 맛있게 내리시네요. 정아가 어느 날 아침 도연이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며 한 말입니다. 젊었을 때 호텔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 카페를 해볼까요? 작은 카페 말이에요. 정아의 제안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아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도연 역시 자녀들을 키우며 아껴둔 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것이 지금의 위치였습니다.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여기를 저희 카페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정아가 가게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라 시끄럽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가게를 매입한 것은 정아였습니다. 그녀가 모아온 자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도연은 미안해했지만 정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구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2018년 봄, 작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을 실현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만 찾아올 뿐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 연구했고 정아는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들이 참 친절하세요. 1명, 2명,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도연과 정아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두 사람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카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연과 정화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모든 면을 알게 되었죠. 정화는 도연의 자녀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화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도연의 큰딸이 정화에게 한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도연 씨, 우리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정화가 물었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짜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불안해져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 씨가 어떻게 될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둘 다 건강한데. 하지만 정화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정화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카페에서 평소처럼 케이크를 만들던 중이었죠. 정화 씨, 정화 씨! 도연이 아무리 흔들어도 정화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몇 시간 후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도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췌장암은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유명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1, 2년 정도로 보입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정화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역시 그런 병이었구나. 정화 씨,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나이에 췌장암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봐야죠. 도연은 카페 문을 닫고 정화의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정화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도연을 걱정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없어진 후에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정화 씨 꼭 나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제가 죽으면 도연 씨는 이 집도 카페도 다 제 명의잖아요. 정화의 말에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정화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3주 뒤에 진행하시죠. 집에 가서 편안히 지내시다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화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도연은 24시간 정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정화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요.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유언장이요? 제가 죽으면 이 집과 카페 모두 도연 씨가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갈 수도 있어요.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화에게 자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속 문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제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연 씨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정화 씨의 자식들인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갔어요. 저와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냈고요. 진짜 제 가족은 도연 씨와 도연 씨 자녀들이에요. 정화는 공증사무소를 불러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본인 윤정화는 대전시 강동구 연화동 2번지 소재집과
카페 사업 자산 일체를 강도연에게 유증한다. 도연 씨, 제가 죽어도 도연 씨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정화 씨, 그리고 카페도 계속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2021년 여름 정화는 도연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고 도연은 절망에 빠졌죠. 정화 씨, 제발 눈을 떠요. 3일 동안 정화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시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죠. 정화의 손을 꼭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카페에 단골 손님들이 매일 안부를 묻고 있어요. 박 할머니는 정화 씨가 만든 쿠키가 그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카페 2층도 꾸며야 하고, 정화 씨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던 장미정원도 만들어야 하고, 넷째 날 새벽 5시 평소 카페를 열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정화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화 씨, 우리 카페 문 열 시간이에요. 함께 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화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화 씨, 정화 씨.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화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도연 씨?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 씨가 깨어났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합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어요. 김 의사도 당황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이도 멈춘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정화의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종양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갔고 전이 되었던 부분들도 깨끗해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주치의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께서 완전히 회복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화는 병실에서 도연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도연 씨, 제가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요. 정화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달 후 정화의 자녀 해나와 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병문안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유 원장은 무효인 거죠?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정화는 자식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을 뻔했을 때는 어디 있었니? 그건 저희도 늦게 소식을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거잖아. 해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집과 카페는 나가거라.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미 유언장을 썼어. 그것이 내 진심이야.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에게 갈 거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화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꼭 죽어야만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전증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는 거죠. 어차피 이 집도 카페도 우리 것이잖아요. 며칠 후 2사람은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생전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공증인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건가요? 생존 증여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정화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퇴원 후 2사람은 예전보다 더욱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 되찾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카페를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손님들은 환호했습니다. 정화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까지 울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사장님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다고요.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화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여기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곳이지. 몇 달 후 해나와 지호는 변호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존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화가 직접 대응했습니다. 좋다. 법정에서 보자. 정화는 의연했습니다. 자신의 의사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진짜 가족인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법정에서 정화는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은 25년간 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제가 죽어가고 있을 때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도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 씨는 다릅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고, 제가 죽을 뻔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생존증여 결정이 본인의 자유의사였습니까? 물론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제 진짜 가족에게 주고 싶을 뿐입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생존증여는 유효하며 정화 씨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나와 지호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년 후 도연과 정화는 여전히 작은 행복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도연 씨, 우리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부부네요.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진짜 부부였잖아요. 카페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죠. 60대가 넘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신혼부부 같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동화 같아요. 젊은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도연과 정화는 손을 잡고 웃습니다. 죽음 앞에서 되찾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화가 키우기 시작한 장미 정원이 향기로 그들을 맞이하죠. 정화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도연 씨.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랑은 첫 번째보다 더욱 깊고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작은 행복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